거의 139페이지 양가로 6번 성립요건주의 찌끄고 그죠? 또는 형식주의 그러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또는 독일법을 쫓았다고 해서 독법주의 그래. 뭐라고요?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독법주의라고 하죠. 이건 우리 민법 몇 조? 186조를 얘기합니다. 186조 다 알고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잠이 안 깼어. 잠이 안 깼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보죠. 그죠? 그거를 한번 가봅니다. 이제 당사자, 갑과 을의 당사자의 행태를 한번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냐면 갑 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갑측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고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죠? 그래요. 얘 매도인, 매수인이야.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매도자, 매수자 그래요. 그죠? 이러면 법률을 똥구멍으로 배운 거야. 그죠? 매도자, 매수자 그러지 말아요. 우리 법률가들은 놈자자를 안 쓰고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그래야 돼요. 그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걸 보고 갑과 을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조금 먹물 튀긴 놈들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 행위 그래. 뭐라고요? 채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채권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갑소유의 부동산은 갑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팔았는데? 아니 봐봐. 매매 계약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거야.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 행위를 했을 때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갑한테 있어요. 그죠? 소유권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꼼짝도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쉽게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소유권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이행 그럽니까? 어떤 이행 그래요? 갑시기는 을한테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이러한 숙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죠? 채무, 이런 채무를 부담하게 돼요. 독일어로는 슐투 그러죠. 을시기는 세상엔 공짜는 없으니까 대금 그래요. 뭐라고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될 숙제를 부담할 따름이지. 그죠? 따름이지. 소유권이란 권리는 끔찍도 하지 않다니까. 그쵸? 이 양채무 그래요. 뭐라고요?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네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니까 내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지. 만약에 네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그죠? 아무튼 그건 뭐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테고 배울 테고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 즉 숙제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끔찍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화딱지가 나갔고 이 채권 행위에 기초해서 무슨 행위를 하냐면 물권 행위 그래. 뭐라고요? 물권 행위를 합니다. 물권 행위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갑과 을은 만나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는 걸 보고 특히 뭐라 그래요?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강학상의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게 큰 차이점이야. 그죠?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죠? 됐어요?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추상적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갑식이가 을식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을식아, 네가 등기소에 가보면 혹시 등기 필증 그래. 뭐라고요? 등기 필증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필증을 을한테 넘겨준다라거나, 그죠? 또 갑이 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을씨가 네가 등기소에 가보면 매도용 인감증명 그래요. 뭐라고요? 매도용 인감증명 한 통 띄웠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 한 통을 띄워서 을한테 넘겨주는 행위. 그 다음에 위임장 그래. 뭐라고요? 위임장 한 장을 써서 을한테 넘겨주는 행위 등을 싹 싸잡아서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거기에 비례해서 을식이랑 갑식이한테 계약금 중도금이 이어서 잔금 그래요. 뭐라고요? 잔금 1천만 원을 싹 지급해주는 행위. 그죠? 예, 이런 걸 보고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또는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물권 행위를 했을 때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소유권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물권 행위를 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죠?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정말 화딱지가 나서 뭘 하게 돼요?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이 등기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죠? 그제서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의 상태를 떠나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되었다라고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등기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또 독일법을 쫓았다 그래서 독법주의 그래요. 그죠? 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죠? 명확한 걸 좋아하니까 이거 채권행위, 매매계약 골천번 해도 소유권은 움직이지 않아요. 물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물권행위 골백번 해봤자 소유권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죠?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이런 징표가 을한테 떨어져야만 이거는 소유권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독일 사람들은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를 갖고 얘기를 해봅니다. 요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법률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그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물권이지? 물권의 변화는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요. 그죠? 법률행위로 인한 이거 뭐야? 부동산이지? 부동산의 물권의 변화는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야만 나는 소유자입니다라고 자처를 할 수도 있고 제3자도 제 소유자마저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채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 봐요. 이 갑식의 이름을 뭐라 그래? 매도인 그래. 파는 놈이니까 매도인 그러지. 그죠? 여기 을식의 이름을 사는 놈 그러니까 뭐라 해? 매수인 그러지. 그죠? 매수인 그래.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원 스텝 더 나가야 돼. 갑식에는 매도인자 동시에 뭐야? 마이너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죠? 을식에는 매수인자 동시에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테고,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야만 을식이는 스스로 나는 소유자입니다라고 자처를 할 수도 있고 제3자도 제 소유자 맞아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민법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게 우리 등기법의 출발 지점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여기까지만 알면 끝나잖아. 그죠? 여기까지만 알고 끝나니까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 그래. 뭐라고요?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사자의 뭡니까? 신청 그래. 뭐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담당 등기하는 그 등기 인정을 반드시 접수를 해야 돼. 그죠?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될 테고, 그죠? 심사를 하게 될 거야. 그죠?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면 그 등기할 사항을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을 해줄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울 텐데, 이 과정을 배우는 걸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그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등기법의 출발 지점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139페이지 얘기를 했네. 그래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와봐요. 141페이지를 와봤더니 등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등기의 종류 1번 기능 또는 대상에 따른 분류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분류야. 그죠? 상당히 중요한 분류니까 거기다 체크를 해둬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성립요건주의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지워도 되겠지? 그렇죠? 지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한마디만 딱딱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기가 편해요. 그죠? 수업하기 편한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지만 여러분들 본 실력이 드러나. 그죠? 100일화에 드러납니다. 그래요. 그때까지 꾹 참기로 했어요. 그죠? 꾹 참기로 했어요. 여기 봐요. 등기를 기능 그래. 뭐라고요? 기능 또는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등기는 크게 사실의 등기 그래.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라는 놈하고 권리의 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권리의 등기라는 놈은 나눌 수가 있대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분류야. 중요한 분류입니다. 이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표시 등기 그래. 뭐라고요? 표시 등기를 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권리의 등기는 가불구 사항란에 떨어진다고 해서 가불구의 등기, 사항란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그죠? 사항란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 사실 등기에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즉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그죠? 왜 없을까? 왜 없죠? 이거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란 말이야. 그죠?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부동산의 외모, 부동산의 명찰과 관련된 등기야.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턱이 없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외모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해됐지? 네, 그래요. 그런데 권리의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 그 대표적인 등기 한 놈만 꼽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됐다는 얘기야. 그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죠? 그런데 이 사실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 그래. 뭐라고요? 등기법상 신청 의무 그래. 뭐라고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신청 의무 떴다 그러면 무조건 1월 이내야. 몇 월 이내? 1월 이내. 왜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까? 그랬더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그래. 뭐라고요? 빠른 시일 이내 뭐하고? 대장하고 뭐하고?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신청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뭔 개뻑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이걸 좀 잠깐 얘기를 해보지. 여기 봐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이 갑소유 토지 그래요. 뭐라고요? 갑소유 토지를 반을 뚝 잘랐다 그랬어. 그죠? 뚝 잘랐다 그랬어. 그러면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분할이라고 하는 토지 동사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인데 토지대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 좌측에는 토지 표시사항, 우측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단부에는 가격 정보가 이렇게 등록돼. 그러면 반을 뚝 잘랐으니까 이쪽에는 토지가 이렇게 반달 형태로 등록이 된다 그랬지. 기억나지? 네, 그래요. 근데 등기부 표제부 그래요. 그죠? 등기부 맨 앞장이 뭐야? 표제부야. 그죠? 표제부 이렇게 생겼는데 표시번호 1번 그래갖고 이쪽은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어. 그죠? 안 잘렸어. 반으로 잘렸다는 사실은 소관청만 알 뿐이야. 그죠? 등기하는 알아 몰라? 모르지.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장부에서 이쪽 장부로 화살표가 날라와야 돼.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준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등기 촉탁 그래. 뭐라고요? 등기 촉탁. 어떠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야 돼. 그죠? 이 촉탁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니들도 빨리 표시번호 몇 번? 2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토지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양장부에 등록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상을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요 반달 형태의 등기의 이름이 뭐냐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야.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고자 우리 등기법상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건물이라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어.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이 사실 등기,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는데 권리 등기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다, 돼 있지 않다? 돼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 의무가 부과가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아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야. 그죠? 쉽게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하고 하기 싫은 놈은 그냥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불이익을 다 감수를 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 우리 입법자들의 판단이야. 그죠? 그래서 이쪽은 신청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이쪽은 하려면 하고 말라는 얘기야. 그죠? 신청 의무가 부과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신청 그래. 뭐라고요? 이미 신청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할럼 하고 말럼 말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등기법이 아니고 특별법 그래요. 뭐라고요? 특별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특별법상 신청 의무를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이나 물어봤어.
요건 그 법률 이름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있긴 있습니다. 요것도 나올 때가 되긴 됐어. 26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되긴 됐어.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직 좀 얘기하기 이른데 하여튼 요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 출제자는 주로 뭘 물어봐? 권리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의 등기를 물어봅니다. 이 사실 등기까지 할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사실 등기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돼요. 그죠?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면 표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 등기 해놓고 표시 등기 그러니까 로마 숫자 1 그래갖고 표시 등기, 로마 숫자 2 권리 등기 이렇게 나눠줬어. 표시 등기는 이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1번, 그 다음에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2번 이렇게 나눠줘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2문제가 출제밖에 안 되니까 이 사실의 등기까지 할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를 안 해. 그죠? 우리 출제자는 주로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런 내용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는 일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해봤자 안 나오거든. 그죠? 안 나오거든. 중요한 등기는 여기에 다 소속이 돼 있어. 가등기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고 말소 등기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고 아까 용의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뭐 부기 등기 다 여기에 다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요. 자, 요런 분류 중요한 분류니까 기억을 해놔요.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넘겨볼까? 넘겨봅니다. 그 142페이지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뭐라고요? 형식 그래요.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란 놈하고 무슨 등기? 부기 등기란 놈으로 나눌 수가 있대. 그죠? 부기 등기란 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등기는 자기의 독립번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독립등기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기등기는 항상 주인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다른 말로 새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새끼등기.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야. 쓰지 마. 새끼등기 또는 영어로는 치어와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치어와 등기 그래요. 주인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놈 있지. 그래서 등기를 보면 이놈은 표제부에 기록되든 가불기에 기록되든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록이 돼. 그죠? 이놈은 1-1, 그죠? 2-1, 그죠? 3-1 이렇게 기록된다는 얘기야. 근데 주등기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출제자는 부기등기야. 그죠? 부기등기에 28, 29, 30, 연 3년 동안 출제를 했어. 그죠? 지금 31, 32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력할 거야. 작년도에는 지문 2개만 출제가 됐어. 그죠? 아예 안 나온 게 아니고 낮게 지문 2개가 출제가 됐지. 이 부기등기 따로 얘기를 할 거야. 뒤에 넘어가서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3번 그래요. 3번 찾았어요. 3번 옵니다. 등기를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효력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봤더니 종국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종국 등기라는 놈하고 예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예비 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예비 등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종국 등기는 다른 말로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김종국이 등기가 아니고 물권 변동 쪽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라고 해서 종국 등기 그래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요. 그 다음에 예비 등기는 말 그대로 예비적 수단으로서 등기야. 그죠? 예비 등기는 한때는 예고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예고 등기라는 놈하고 무슨 등기?
가등기라는 놈으로 두 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고등기라는 놈은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된다고 해서 한 6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거든요. 전면적으로 개정했을 때 이거는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한다고 해서 악용된다고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죠?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고등기는 본측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부측에는 경과 규정의 형태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소 소송이나 말소 회복에 관한 소송이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과 규정의 형태로 부측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근데 본측에서는 삭제를 했어.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봐. 이런 얘기 막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얘기해놓고 괜히 얘기했다 그래요. 그죠? 괜히. 일단 삭제가 됐어. 뭐라고요? 삭제가 됐어. 그죠? 자, 삭제가 됐어. 그래서 예비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 하나만 남았어. 그죠? 여기 봐. 가등기는 1회 때서부터 32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지목이 매년 출제가 되듯이 등기법에서는 가등기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또 나올 거야. 때려 죽여도 나오는 문제야. 그죠? 때려 죽여도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도 30회 때까지는 매년 두 문제씩 출제가 됐어.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듯이 이놈도 두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작년도에는 딱 한 문제만 출제가 됐어. 아무튼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 그죠? 그래요. 가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들어봤지? 네. 들어봤지? 네.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예비적 수단의 등기를 뭐라 그래? 가등기 그래요. 그죠? 가등기 그럽니다. 그런데 또 왕왕이 담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도 있어. 그죠? 그런 걸 보고 담보 가등기 그래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그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력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내용 그래. 뭐라고요?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했더니 기,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등기야. 그죠? 배워나가야 등기입니다. 아주 애매해서 143페이지에 2번 변경, 3번 경정 등기. 그죠? 2번 변경, 3번 경정 등기 찾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변경, 경정 등기는 어디에 위치하는 등기냐면 요 사실 등기에 위치하는 등기야. 이제 앞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15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번 얘기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야. 넓은 의미 그래.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가 있어요. 그죠? 변경 등기가 있대. 광의의 변경 등기 그래요. 이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이거 기본 수업할 때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됐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이게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 그래. 뭐라고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고치고자 하는 등기라고 해서 경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경정 등기로 나눌 수가 있대. 그죠? 그래요. 자,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사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래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그래요. 뭐라고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죠?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등기를 협의의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등기상의 전부가 아니고 뭐야? 일부가. 그죠? 등기상의 일부가 이쪽은 후발적인데 이쪽은 애시당초. 그죠?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 경정등기 그래요. 그죠? 경정등기 그럽니다. 됐어요. 자,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삼박자를 갖춰줘야 돼.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삼박자가 뭡니까? 했더니 삼박자가 뭡니까? 했더니 뭐지? 권, 부, 그 다음에 명 그래요. 뭐라고요? 권부명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만 등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도 등기라고 해서는 권부명 그래요. 뭐라고요? 권부명 이렇게 삼박자를 갖춰줘야 돼. 권이 뭡니까? 했더니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그러고. 그치? 권리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권리가 있어야지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요. 그럼 부가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상이야. 그죠? 부동산 표시상 없으면 그 등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사항 그래요. 여기 등기자가 생략이 돼 있지. 그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사항 없으면 등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어야만 등기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하나 빠지면 그건 등기라고 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삼박자를 가져줘야만 등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봐봐. 이쪽은 변경 등기 붙여봐. 뭐라고요? 변경 등기 붙여봐. 그러면 졸지에 세 가지 변경 등기가 나왔어. 이게 그 유명한 뭐야? 권리 변경 등기고, 이게 그 유명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이거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그죠? 이거는 뭐야? 권리 뭡니까? 경정 등기가 될 테고, 이건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가 될 테고, 이건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가 될 거야. 이렇게 되면 6개의 등기가 졸지에 나타나잖아. 그죠? 졸지에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 한번 가봅니다. 권리, 그죠? 권리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그래. 뭐라고요? 저당권이란 권리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그죠? 일부가 후발적인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났어. 그죠? 그런 것 등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럽니다. 자, 이거 봐. 1억 원을 꼬았는데 5천만 원이 더 필요해.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5천만 원 더 꿔주겠어, 안 꿔주겠어? 꿔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상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 뭐가 변했어? 권리가 변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이 됐단 말이야. 그죠? 존속기간이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이 될 수 있지. 그죠? 될 수 있어. 그러면 지상권이란 권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어. 그죠? 지상권 변경 등기 그러지.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금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금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됐어. 그죠? 증액이 됐어. 전세권이나 권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어. 그죠? 전세권 변경 등기 그래요. 소유권 변할 수 있어 없어? 소유권 변할 수 있지? 응? 소유권이 변하는 등기가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죠? 인간적으로 소유권이 변한다라고 얘기하지 마. 소유권이 변하는 거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런 등기가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지. 그죠? 소유권 변경 등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 그지? 됐어. 이런 게 권리 변경 등기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래요. 그죠? 부동산의 대표 선수 뭐가 있어? 토지하고 뭐가 있어? 건물이 있어. 그 다음에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 그 다음에 건물 표시사항 그래요. 그죠? 건물 표시사항. 토지 표시사항이 뭐야? 토지 표시사항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지.
그치? 그럼 여기 봐요. 부산 직갈시가 뭘로 바뀌었어? 부산광역시로 바뀌었어. 그죠? 그치?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래. 지번이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바뀌었어.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수원에서 대로 바뀌었어.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거꾸로 줄어들어. 토지 면적이 왜 늘어나? 토지 면적이 왜 늘어나? 이웃하는 토지하고 합치면 면적이 늘어나. 그 늘어난 토지가 거꾸로 잘리면 면적이 줄어들어. 그죠? 됐어요? 합병 분할 그래. 뭐라고요? 합병 분할. 그 다음에 건물 표시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가 후발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그래. 뭐라고요? 건축 면적 그래. 건축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건축 면적이 왜 늘어난다? 증축 그래. 그죠? 증축.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위로도 건축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옆으로도 건축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어. 그죠? 됐어요? 증축 그래.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 증축. 그러면 건축 면적이 왜 줄어들어? 건물의 일부 철거 그래. 뭐라고요? 건물의 일부 철거. 여기 봐. 여기 1층, 2층, 3, 1, 2, 3, 4층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고가도로 그래. 뭐라고요? 고가도로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아마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갈 거야. 건물 수용을. 그러면 4층을 철거를 하면 건축 면적이 늘어나 줄어들겠지. 건물의 일부 철거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의 일부 철거 그러지. 자, 그래요. 이런 것들이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화가 있습니다. 요 위에 뜬기를 뭐라 그래? 위에 뜬기를 그대로 읽어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 그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밑에 뜬기를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합쳐서 뭐라 그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됐지? 여긴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 표시자. 여기도 뭐야? 표시자가 들어가 있어. 그지? 됐어요? 표시자가 들어가 있어. 사실등기야. 사실등기야.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 그래. 뭐라고요?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갑식에는 어디 사는지 주소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갑식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만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해간대. 그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래.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일 때는 이렇게 되고 사람이 아니고 법인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이라고 한다면 명칭 그래요. 뭐라고요? 명칭이 있을 거야. 그죠? 명칭. 그러니까 땡땡 주식회사 그랬지. 뭐라고요? 땡땡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한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합자회사에서 한명회사로, 그죠? 아니면 개인회사로, 그죠? 개인회사로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어. 법인의 기준지는 항상 어디가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야. 상법에서는 본점 소재지 그래요. 뭐라고요? 본점 소재지 그러지. 법인한테는 주민번호가 없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있어.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바뀌는 거야. 그죠? 일부만 바뀌는 겁니다. 아마 이게 성명이 바뀌면 거기에 개명 그래. 뭐라고요? 개명 이렇게 돼 있을 때고 이게 주소가 바뀐다면 거처를 옮겼다 그래서 전거 그래요. 뭐라고요? 전거 이렇게 나와 있을 때고 주민번호 1번 사용하다가 2번으로 넘어간 미친놈이 있어. 그죠? 뭐 막 이렇게 머리 길르고 막 머리 돌리는 놈 미친놈 하나 있지.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싸잡아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그러면 요 등기는 이 변경 등기 준해서 판단하면 될 거야. 그죠? 다만 이쪽은 후발적인데 이쪽은 뭐야? 원시적인 사유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야. 좋은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런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혹시 불리하게 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되고, 그죠? 그 증액된 사실이 등기부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누가 불리해질까? 누가 불리해? 아니, 돈 꼬간 놈이 불리해지겠지, 그죠? 왜냐하면 변제기에 1억 원을 갚아야 될 게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정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설정자가 불리하게 된단 말이야. 돈 꾼 놈, 그죠? 채무자가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등기 등은 이런 등기가 격려가 되면은 불리하게 된 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분명 존재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등기는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돼? 이해되지? 권리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두 가지 등기야. 이 표시 등기는 이런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누구 혹시 불리하게 된 놈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객관적 사실관계의 변화를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 명의인 그래. 뭐라고요? 소유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네. 뭐라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출제자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 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냐 공동으로 신청하냐, 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냐 공동으로 신청하냐, 아마 이것들은 낱개의 질문으로 충분히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돼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등기의 종류까지 144페이지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야. 144페이지까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147페이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147페이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지적법보다는 훨씬 재밌지? 그죠? 훨씬 재밌어요. 지적법은 고리타분해요. 그죠? 아주 고리타분해. 지적법은 암기하면 맞히는 거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이해해야 될 과목이야. 됐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죠?